안녕하세요. 카닥TV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곤잘로입니다. 아이오닉 6의 사전 계약이 드디어 시작이 됐죠. 네, 시작됐습니다. 네, 가격표도 확정돼서 공개가 됐고 사양과 트림도 확정이 됐는데요. 네, 자, 이 차 어떻게 사면 좋을지 보조금은 아직 안 나왔지만 네네.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트림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대가 어떻게 이 차를 팔 생각인지, 어떤 트림을 많이 팔고 싶어 하는지를 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진행은 제가 해드리지만 정보는 곤잘로가 주로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뭐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요. 이게 가격표 딱 보잖아요. 네, 이미 속내가 다 나와 있어요. 원래는 네. 가격표에 제일 싼 차가 맨 위에 있고 아래로 갈수록 비싸지는데,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이 라이트 트림이 바닥에 깔려 있고 두 번째 트림에 스탠다드 트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뭐 다분히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력 판매 트림은 롱레인지고요. 그 중에서도 프레스티지로 수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자, 크게 봤을 때 롱레인지랑 스탠다드 두 가지 트림인데 이 라이트 트림 이거 왜 나온 거죠?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세부 사양을 보면 보조금을 100% 받을지언정 도저히 고를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네, 정확한 지원 금액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9월 중에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가 지자체의 보조금까지 더해서 생각을 하시면 가격이 대충 가늠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아이오닉 5도 그랬듯이 트림이나 휠 사이즈에 따라서 보조금 차이는 당연히 생기겠죠. 네,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곤잘로가 오늘 야심차게 아이오닉 5와의 차이점도 짚어드리겠다고 해서 네, 그 부분도 마지막에 다루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각 트림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개괄적으로 먼저 파워트레인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급드린 대로 롱레인지와 스탠다드로 구분됩니다. 롱레인지. 롱레인지는 23년형 아이오닉 5와 마찬가지로 77.4kWh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했고요. 복합 주행 가능 거리가 좀 늘어났습니다. 전비도 늘어났고요. 이게 18인치 휠 후륜구동 모델 기준으로 500km 넘게 나왔더라고요. 보태서 롱레인지는 전 트림 H트랙 4륜구동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라이트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스탠다드는 후륜구동 단일 트림이고요. 바꿔 말해서 H트랙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배터리도 많이 작죠. 네, 53kWh. 그래서 18인치 휠 기준으로 주행 가능 거리가 367km라고 합니다. 사실 전기차에서 4륜구동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저는 내연기관에서는 4륜구동은 득실이 좀 있어서 네, 사실 저는 실을 더 많이 봐서 후륜차를 선호하는 편인데, 네, 전기차야 뭐 모터 하나 차축에 더 덧대는 식으로 4륜구동화를 하니까 내연기관은 트랜스퍼 케이스 달고 프로펠러 샤프트 달고 네. 온갖 걸에서 4륜구동을 만들다 보니 연비와 뭐 가속, 핸들링이 엉기는 느낌이 나고 좀 그런데, 뭐 아이오닉 기준으로 일단 4륜구동이 후륜구동보다 100마력 가까이 높죠. 맞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물론 조금 줄긴 하지만 네.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H트랙을 넣으면 보조금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선 기본형인 익스클루시브 얼마죠? 개소세 3.5% 기준 5,605만 원입니다. 롱레인지 기준이고요. 서울시 기준 900만 원 지원받고 취득세 감면 혜택 140만 원까지 받아도 4천만 원 중반대 모델이죠. 가격이 있다 보니까 기본형부터 아주 풍성한 구성입니다. 우선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와 LED 테일램프, 인조 가죽 시트, 앞좌석 열선 그리고 통풍, 가죽 열선 스티어링 휠,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전후방 주차 센서, 버튼 시동 스마트 키, 후석 에어벤트가 달려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구성이 탄탄하고요. 흔히 말하는 깡통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들, 예를 들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고속도로 주행 보조,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내비게이션, 그리고 미세먼지 센서가 달린 프로토 에어컨, 운전석 전동 시트, 그리고 윈드실드와 앞뒤 좌석 도어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되면서 고급 장비들이 대거 딸려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기본 장비들을 쭉 보다 보니까 네. 거의 G80급이더라고요. 그 정도 되죠. 네, 뭐 진짜로. 인조 가죽이나 MFR 타입인 LED 헤드램프 정도가 열세긴 하지만 네.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거의 G80급이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이고 디지털 계기판 G80은 옵션이죠. 그쵸. 그러네요. 네, 얘는 기본이죠. 프로토 에어컨 뭐 당연히 기본이고, 전동 시트도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통풍 시트나 운전대 열선도 그냥 기본이죠. 다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진짜 5,600만원 보조금 적용 전인데도 5,600만원의 값어치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이즈도 거의 소나타 사이즈 되는데 네. 만만치 않게 잘 들어간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트림이 익스클루시브 플러스인데 이게 얼마 더 비싸죠? 240만원 더 비쌉니다. 근데 익스클루시브에서 컨비니언스랑 현대 스마트 센스 옵션이 익스클루시브 플러스에서는 기본이더라고요. 네. 컨비니언스와 현대 스마트 센스가 223만원, 값 차이는 240만원. 그러면 실제 차이는 17만원 차이. 그런데 더 주는 게 17만원 차이보다는 훨씬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데 그 더 주는 세 가지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듀얼 컬러 앰비언트 무드 램프, 블랙 하이그로시 외부 몰딩들이 있습니다. 일단 HUD 하나만 해도 한 60만원. 그쵸. 20만원 뭐 네. 그냥 넘죠. 뭐 무드램프나 몰딩이야 무시한다 해도 HUD를 40만원 할인해서 줄 테니 익스클루시브 플러스 사시는 거 어때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유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들 익스클루시브 플러스는 하실 것 같다. 네, 익스클루시브보다 오히려 가성비인 것 같다. 네. 사실 익스클루시브를 사더라도 컴비랑 스세는 하실 거잖아요. 하실 분들이 많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익스클루시브 플러스로 올라와야만 옵션들이 대거 활성화되는데요. 예를 들면 파킹 어시스트, 컴포트 플러스, 플래티넘,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이 네 가지가 익스클루시브에서는 아예 불가능했던 것들이죠. 그런데 익스클루시브 플러스에서는 가능해집니다. 뭐 다른 거 다 그렇다 쳐도 플래티넘 일단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요? 천연까지. 왜라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저는 컴포트 플러스. 아 후석 열선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선택하실 것 그쵸, 같아요. 가격도 싸고 네. 동승석 전동도 묶여 있고. 네. 컴포트 플러스도 안 할 이유가 없고 플래티넘도 안 할 이유가 없고.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놀라웠는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를 진짜 좋아하시더라고. 진짜 좋아하십니다. 거기에 서라운드 뷰가 묶여 있다는 게 조금 에러인 것 같지만 네. 어쨌든 파킹 어시스트도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 특히나 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는 아이오닉 5는 없었다고요? 네, 없었습니다. 앞뒤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도 쓸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보스 오디오는 뭐 잘 모르겠다. 그죠? 아 근데 보스 오디오 저도 약간 좀 하고 싶은 게 뭐 소리? 네, 소리 나는 게 아이오닉 5는 또 없기 때문에 힝 하는 소리가 좀 아이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 위에 사실상 아이오닉 6에서 꼭지점 모델인 프레스티지가 있는데요. 얘는 익스클루시브 플러스보다 290만원이 비싸더라고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돼요 라고 했었던 파킹 어시스트와 컴포트 플러스, 플래티넘이 전부 기본이죠. 전부 기본입니다. 얘네들이 익스클루시브 플러스에서 옵션으로 넣으면 306만원, 프레스티지에선 전부 기본. 그런데 값 차이는 290만원이면 오히려 저렴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10만원 정도 저렴한 효과가 있죠. 네, 한 10만원 정도 싸게 주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보태서 D3이 넣으실 분들은 프레스티지로 올라와야만 합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프레스티지만. 네. 그래서 아이오닉 6를 도로에서 마주쳤는데 사이드 미러의 거울 대신 네모나게 카메라 렌즈가 보인다면 부자다. 꼭지점. 프레스티지다. 프레스티지에 옵션을 제일 비싼 거 하나 넣었다. 최소한. 사실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이 라이트 트림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익스클루시브에서 옵션들이 많이 빠집니다. 345만원이 저렴은 한데 일단 외부 도어 캐치가 그 자동 캐치가 아니죠? 네. 이게 뭘로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또 아예 다른 패널로 들어가나 봐요. 오토 플러시 대신에 내가 손으로 이렇게 테슬라처럼 제껴야 되나? 이렇게 눌러서 그럴 수도 있죠. 열선 스티어링 휠이 빠집니다. 가죽 열선도 아닙니다. 심지어 네. 우레탄에. 그리고 인조 가죽 시트가 빠진다는 거 보니까 직물 시트인가 봐요. 직물 시트로 추정됩니다. 전동 시트도 빠지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팔 마음이 없어 보이는 진짜 구색 맞추기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선택 옵션도 전혀 없죠. 네, H트랙 단일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탠다드 트림은 5,200만원으로 롱레인지보다 400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사양은 똑같나요? 익스클루시브 단일 트림으로 나오는데요. 불가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20인치 휠 선택이 불가하고요. 와이드 선루프도 선택 불가합니다. 무엇보다 스탠다드는 H트랙이 선택이 불가하죠. 아이오닉 5와 차이입니다. 아까 배터리 사이즈 작다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 출력도 스탠다드는 151마력입니다. 롱레인지는 229마력이고요. 심지어 롱레인지에 4륜구동까지 하면 325마력입니다. 네.
출력 차이가 꽤 많이 나죠. 한 차에서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네. 스탠다드는 진짜 사시는 분들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네요. 또 대부분은 롱레인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367km도 충분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모델 3 스탠다드 대형인가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 좀 재밌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네. 롱레인지 이라이트랑 스탠다드랑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돼. 고민이다. 롱레인지는 못 사. 목적이 뭐죠? 재고차가 나왔어. 이거 두 개만 있어. 이거 더 어려야 돼. 저는 스탠다드. 스탠다드. 익스클루시브의 구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쌤님은요? 저는 옵션 없는 건 양보할 수 있어요. 네. 옵션은 나와서 할 수 있잖아. 네, 뭐 할 수 근데 있죠. 배터리나 모터는 나와서 못 바꾸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라이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갈리네요. 아니 뭐 직물 시트? 상관없어요. 나와서 하면 되고. 전동 시트? 시트 안 움직이면 돼요. 그쵸, 뭐.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전기차에서는. 관건이죠. 네. 왜냐면 스탠다드보다 일단 롱레가 주행거리가 524km면 150km. 미니 전기차 주행거리예요. 이 정도면 엄청난 겁니다. 네. 뭐 여담이었고요. 이번 아이오닉 6는 사실 저희가 별로 역할을 할 만한 게 없는 게 그냥 노골적으로 프레스티지를 유도하고 있는 감이 있어서 네. 상위 트림으로 갈수록 가성비인 걸로 짜여져 있어서 근데 물론 보조금에서 또 이제 격차가 벌어지겠지만 조금씩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위로 갈수록 좀 가성비로 되게끔 꾸려져 있고요. 기본 트림도 나쁘지 않고 이라이트는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뭐 그런 특성이 보였고요. 곤잘로가 야심차게 준비한 아이오닉 왜 웃어? 야심차게. 아이오닉 5와의 차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같은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차입니다. eGMP 바탕으로 만들어진 차고요. 다만 길이는 아이오닉 6가 좀 더 깁니다. 아무래도 세단이기 때문에. 좀 더 길다고요? 엄청 길죠. 그쵸.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그렇게 안 길어 보이던데. 저희 실제로 보고 왔잖아요. 준준형 느낌이던데. 아반떼 정도의 모습이었는데 실제 사이즈는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주차하기 좀 어려울 수도. 사람에 따라서. 배터리는 77.4kWh 똑같더라고요. 23년형 아이오닉 5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완충시 주행 가는 거리나 전비가 차이가 나는데 18인치 휠 기준 완충시 주행 가는 거리는 복합 524km, 전비는 kWh당 6.0km. 아이오닉 5보다는 좀 최적화가 더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 세단 바디가 확실히 공력이 유리해서 해치백보다 그 차이도 저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휠이 일단 아이오닉 5는 한 사이즈 더 크게 시작하잖아요. 19인치부터 시작합니다. 아이오닉 6보다 높기도 높고. 제가 봤을 때 운동성도 이 스펙 시트에 드러나지 않는 운동성도 아이오닉 6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낮고 낮은 게. 뭐 배터리 바닥에 깔아서 아이오닉 5도 무게중심이 낮은데요? 무게중심과 롤센터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게중심은 낮으나 무조건 내려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스탠다드는 아이오닉 5보다 작은 53.0kWh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대신에 축전기 전격 전압이나 최고 출력을 조정해서 완충시 주행 가는 거리는 367km, 전비는 1kWh당 6.2km. 아이오닉 5에 비하면 출력은 낮지만 주행 가는 거리나 전비는 더 잘 뽑아냈습니다. 역시나 바디 타입의 이점을 좀 살린 것 같고 뭐 곤잘로 말대로 최적화도 있을 거고 출력이 아이오닉 5 스탠다드는 170마력 더 낮은 출력으로 더 멀리 오래가는 신기한 자동차입니다. 생긴 게 좀 이건 개치니까 개치. 패키징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일단 에어백 개수부터 차이가 나죠. 아이오닉 6는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들어가면서 7개가 기본이고요. 아이오닉 5는 6개가 기본으로 달려 나옵니다. 또 측방 주차 거리 경고나 전측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도 아이오닉 5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요. 듀얼 컬러 앰비언트 무드 램프, 지능형 헤드램프 같은 것도 아이오닉 5에는 없습니다. 이 밖에 20인치 휠을 넣었을 때 아이오닉 6는 피렐리 타이어, 아이오닉 5는 미쉐린 타이어가 제공된다는 점도 소소한 차이점입니다. 5가 더 좋네요. 미쉐린 바. 근데 열쇠도 있습니다. 아이오닉 6의 열쇠는 세단 모델이기 때문에 뒷좌석 슬라이딩이나 리클라이닝이 안 된다는 거. 뒷자리가 좀 좁던데요, 그리고? 좁기도 좁죠.
또 뒷좌석 측면에 수동으로라도 커튼 같은 걸 넣을 수가 없다는 거.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만 적혀 있는 걸 보니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그 증강현실 타입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추측인데요.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차는 의뢰 숫자가 높을수록 좋고 위급 차인데 네. 아이오닉 시리즈는 조금 그냥 서로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6가 위급이라기보다는 바디 타입이 다르다. 네, 뭐 이런. 그냥 뭐 3 시리즈, 4 시리즈처럼 확실히 뭐 4 시리즈는 그랑 쿠페, 3 시리즈는 뭐 세단 이런 정도 느낌이지 6가 더 위급인 느낌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네요. 솔직히 저는 세단판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오닉 6보다 5가 비주얼 면에서 훨씬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 해치백 진짜 안 좋아하는데 네. 근데 아이오닉 6는 좀 너무 미래에서 온. 그보다도 딱 그러니까 차를 봤을 때 네, 그래요. 이것도 따로. 그러니까 너무 미래에서 와서 싫은 건 아니에요. 명확하게 뭐 낯설다 새롭다 이래서 좋고 싫음이 갈리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에게 사랑받을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냥 못생겼죠. 네, 그리고 이 특징이 외장 컬러에 따라서 그 클레딩 색깔이 또 바뀌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색깔이 총 9개가 있죠. 색깔도 9가지인데 그거에 따라 클레딩 컬러 바뀌고 내장 컬러도 선택지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 이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프레스티지 사시겠네요. 내가 현대였다면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싶다. 아까 어떻게? 얘기한 것처럼 네. 롱레인지 이라이트 살래요? 스탠다드 살래요? 그냥 롱레인지는 못 사요. 너무 어려운데요. 안 줄 거야. 이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끝장나죠.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 답답해. 네. 곤잘로는 스탠다드. 네. 차라리 스탠드. 이거 좀 고민 좀 해봐야 돼. 난 무조건 이라이트. 듣고 보니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또 옵션 전기차는 일단 주행거리죠. 전기차는 또 아니 뭐 테슬라 옵션 많아서 좋아하나요? 그 파워트레인 완성도가 높으니까. 이거 더 한번 찍으시죠. 네. 전기차는 무조건 주행거리. 약간 뭐 인정하는 부분이긴 네.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